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첫 시간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한 시간에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한 시간에 사실 50분입니다. 50분. 50분인데 좀 초기에 좀 이런 시간 좀 허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데 지난 시간에 대충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명리학이 어떤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주팔자 이러면 다들 이해를 하잖아요. 어떤 거다라는 거 이해하지만 또 사주팔자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하면 사실 설명 못합니다. 되게 명리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 명리학을 배워보면 그 사주팔자라는 어떤 이제 그릇 굉장히 제한된 거죠.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 분석할 줄 아는 이제 능력을 우리가 이제 키우는 거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걸 이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이제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데 여기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그죠? 근원이 되는 것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지난 시간에 그 수성구에서는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좀 긴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을 말씀드리면은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사실 좀 모르실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사계절이 변화하잖아요. 하루가 변화하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변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낮과 밤으로 변한다. 그죠? 또 태양이 떴다가 어두워지고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돌아가고 사계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가장 더웠다가 또 가장 차가웠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명리학적으로는 음양이라 합니다. 음양. 그걸 음과 양으로 변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음양으로 변한다. 그리고 음양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이분론법적인 거예요. 자다가 깼다, 죽었다, 살았다, 왔다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낮과 밤, 하늘, 땅. 주로 우리가 뭐라 하는 거 남과 여. 이거 음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양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항상 같이 존재한다.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는 거죠. 양이 없는 상태에서 음이 없고 음이 없다는 것은 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변화해 나간다. 계속 음과 양으로죠. 자, 음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낮과 밤이 변하는 게 이제 그죠? 음이 먹고 양이 먹고거든요. 음이 먹고 양이 먹고. 그리고 양은 변양자를 씁니다. 따뜻하다고 해서. 밝을 볕자를 썼어. 볕양자를 쓰거든요. 음양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음은 그늘 음자를 씁니다. 음양이라 해서.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햇볕이 있는 곳과 볕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거거든요. 그래 볕은 동시에 있잖아요. 동시에 있지만 볕이 받는 쪽이 있고 받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개념적인 거죠. 내가 돌아서면 다시 음이 양이 된 거죠. 제가 또 다시 보여지면 우리 선생님들 같이 저랑 이제 맛보고 있는데 앞이 또 양이에요. 돌아서면 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 양이에요. 속에 안 보이는 게 음이에요. 이렇게 음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어떤 게 양일 것 같다. 그죠? 양은 밝다. 양은 또 움직임이에요. 음은 정지된 거예요. 또 양은 살아난 거예요. 음은 죽었다고도 볼 수도 돼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떠한 공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음양을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음은 움직이는 기고 양은 참 움직이는 거고 음은 고정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양이고 여는 음이라 했는데, 그죠? 그럼 다 움직이잖아, 다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더 활동적인 게 양이다 이거죠.
그 대체적으로 남자는 이 양이라 했잖아요. 여자는 음이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 호칭을 어땠습니까? 남자는 바깥 양반,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 양이란 얘기죠. 양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우리 안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림은 안 사람이 해야 된다 이라 하잖아요. 바깥 사람은 바깥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음양의 이치인 거거든요.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보면 하늘은 우주적 개념에서 하늘은 양인 것이죠. 땅은 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과거에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남자는 하늘. 그죠? 남자가 하늘이라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도 양이고 남자도 양이라서 같은 양겁니다. 양권이다는 얘기예요. 이거지 하늘은 남자는 하늘이라 하게 양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늘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음과 양적인 개념에서 그래 양권과 음권이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뭡니까? 양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양으로 시작을 해서 그죠? 또 음의 상태가 오면 정지가 된 거죠. 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음양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낮과 밤으로 변한다 하루 시간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낮과 밤이 껌껌했다가 밝아지는 과정의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과정의 시간들이 그죠? 또 어떻습니까? 가장 더울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한여름이에요. 그죠? 한여름. 하지가 있는 한여름이잖아. 또 가장 추워지는 또 동지가 있어요. 그 1년을, 요걸 이제 음양으로 따져보면 가장 양한 기후는 가장 뜨거울 때. 그 하지가 있는 한여름이 되고 또 음은 1년 중에 가장 음한 곳은 겨울 동지가 있는다. 그래, 음양으로 변한다는. 그런데 1년을 가만히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가장 양으로 가기 위함의 단계는 또 봄이란 게 있었고, 그죠? 또 가장 겨울로 가기 위함의 전에는 어떻습니까? 가을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 결국 음양이 변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어떻습니까? 활동을 시작했다가 어느 정점에서 다시 수렴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발산했다가 수렴하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음양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프린트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되시게끔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움직이지 않는 어느 시점에서 뭔가 하나 이 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뭔가 없다. 우주적 개념은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잖아요. 무한이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가두리를 치는 거고요. 이 개념에서 이 상태는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 그죠? 그건 음이라는 개념이죠. 음이라는 개념이죠. 음은 명리학적으로나 또 아니면 이 기호를 마이너스 요걸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양은 뭡니까? 더하기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양과 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머니한테서만 나오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우리 음양 쪽은 어떻다 했습니까? 음권이죠. 그죠? 음권인데 거기서 양이란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음권에 해당되는 여자아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뭔지 모르죠. 모르는데 그 모르는 상태의 음은 그러면 음은 정지된 상태, 뭐를 모르는 상태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뭔가 탁 보이기 시작해. 뭔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함 가장 첫 시작하는 구간부터 양이 시작된 거죠. 양의 출발이다 이 말입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음이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양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려도 가장 양의 극치에, 양의 극에, 요까지가 양이라고 가정하면 양의 극에 다다르기 전에는 분드식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음과 양으로 변한다. 그죠? 음에서 고정된 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양의 극치에 극에 다다를 때 그 다음에 다시 본래의 상태로 수렴한다는 거죠. 시작 또는 발산 이래 되잖아요. 또 점점 더 가면 여기는 이제 이 확장된 거죠. 확장. 아주 그죠. 확장된.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어떤 상태로 다시 말씀드린 자연이 변하는 것을 이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요 상태가 아까 점을 하나 찍었는데 요 상태는 뭐일까요? 이게 씨앗의 상태. 모르잖아요. 그 안에 사과 씨앗에 사과 들었질 않잖아요. 그 이 상태가 발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씨앗으로 있을 때는 저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온도와 환경에 의해서 여기 살살 이 새싹이 피어나고 시작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음과 양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아, 이거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씨앗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그죠? 아주 이 상태가 확장된 상태죠. 이 음이 아주 확장된 상태. 그러나 확장되기 이전에 시작한 게 있잖아요. 시작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아주 확장된 상태로 가더란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아주 거기에 이르니까 계속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더 커지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혹시 키가 조금 안 줄어들었나요? 저도 줄었더라고. 저도 꽤 줄었습니다, 진짜. 그게 뭐냐면 일정 우리가 계속 시작해서 확장된 상태에서는 다시 수렴한다는 운동성이죠. 수렴한다는 운동성. 그 운동성은 우리가 자연에서 볼 때는 꽃이 화려하게 꽃이 핀 상태에서 꽃이 떨어지죠. 이 나무가 더 이상 이 확장돼서 계속 나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에서는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꽃이 핀 상태에서는 꽃이 떨어지면, 낙화하면 꽃이 떨어지면 안에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요 상태가 양의 극에서 양이 최고로 확장된 상태에서 다시 수렴하고자 하는 운동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양의 극과 음의 시작점은 같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여기는 또 이제 음의 출발점이죠. 음의 출발은 수렴하는 운동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렴하는 운동성의 끝은 어디입니까? 다시 원점의 씨앗인 상태로 오는 것이다. 그럼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변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봄이 어떻습니까? 씨앗은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린다. 1년의 첫 시작은 봄에 한 거죠. 하루의 첫 시작은 새벽부터 아침에 합니다. 그죠?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해서 오늘 할 일에 될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하는 새벽부터지요. 첫 시작을. 전부 얘기한 첫 시작점이 단계죠. 움직이니까 이제 양의 운동성을 시작. 양의 운동성은 뭡니까? 발산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발산함을 시작한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최고로 확장된 상태. 그 다음에 확장된 상태에서 다시 확장됐다가 반대로 수렴하는 운동성으로 바뀌어진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바뀌어진 상태에서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면, 이렇게 자연이 변한다. 자, 요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과 양으로 변한 거예요. 음과 양으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과 양으로 변한 건데, 요걸 다시 좀 더 세분화시켜서
5개 기호를 갖다 붙입니다. 음양오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 오행을 갖다 붙인 거죠. 자, 오행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명리학적으로는 목이라 했고, 그죠? 목이라 했다. 나무 목자를 쓴 거죠. 그 나무가 자라나는 성향이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앞만 착 보고 나간다 이거거든요. 앞만 보고 나무가 쭉 자라듯이 앞만 보고 착 간다. 또 씨앗에서 또 아니면은 씨앗은 껍데기가 딱딱합니다. 그죠? 또 아니면 요 시작된 이 시점은 봄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밑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이진 거죠. 계절적으로 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름이죠. 계절적으로 보면. 그죠? 여름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겨울은 모든 환경이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그죠? 그런데 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딱딱한 언 땅을 치고 나와서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죠. 요 환경을 오행 쪽으로는 목의 환경이다. 그럼 목의 에너지다. 그럼 목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내 명예에 보면 목의 에너지가 많아. 그럼 이 사람 시작하는 에너지는 참 강하겠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럼 목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럼 이 사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래 분석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목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목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 사람은 성향은 뭐든지 시작하는 거는 끝났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시작하는 끝나 봅니다 진짜로. 우리 내일 뭐 여행 한번 갈래 뭐 이랬으면 그 사람 내일 벌써 가장 먼저 나와갖고 다 깨울 겁니다. 이미 몸으로 계획 다 돼서 제일 빠릅니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시작하는 에너지는 강하다. 목으로서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산합니다. 목이 꽃이 핀 상태, 아주 확장된 상태를 화라고 합니다. 화. 이 화를 불화자 씁니다. 불화자. 화는 태양과 같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밝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은 어떻습니까? 아주 밝기 이전에 밝음으로 가는 단계, 그 하루로 치면은 새벽적인 단계예요. 새벽에서 아침까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화는 가장 밝은 곳, 가장 밝은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뭡니까? 정오라고 있죠. 정오. 여기는 우리 명리학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그래서 정오가 있죠. 정오가 가장 양적인, 태양이 가장 지구와 가까이 있었거든. 그래서 양적인 공간으로 갑니다. 이걸 화라고 하죠. 그리고 화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밝다. 보기만 봐도 밝다. 우리가 이야기해도 훤하고 밝고 잘 웃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은 뭔가를 감출 줄을 모른다. 다 속을 다 털어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 상담을 받으러 가도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오마 내가 한마디 던지면 한 대여섯 마디는 줄줄줄줄 더 해줘요. 자기들 그런 밝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화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화기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화기는 밝거든. 사람을 밝게 해줘요. 화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밝거든. 그런데 화기가 에너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밝다라면 없는 사람들은 안 밝고요. 우울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밝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밝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다. 대리 만족적으로. 굉장히, 저 사람 성격이 저럴까 밝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밝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수렴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이전에 꽃이 피었다가 꽃을 우리가 이 유유히 보시면 꽃을 피었다가 어느 정도 선상에서 스톱합니다. 더 자라지도 않고 쭈르르 들지도 않고 스톱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게 극점이죠.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그 극점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적인 운동성과 음적인 운동성의 정점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선이다. 음양이 동시에 있는 점. 요 점을
음양이 동시에 있는 요점을 명리학적으로는 토라고 합니다. 토. 토라는 글자가 보면 요 양과 음이 같이 있죠. 그래서 음양이 같이 있는 점을 토라고 한다는 거죠. 토의 오행. 그래서 토는 실제 토를 표현하라 하면 정지된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토의 개념은. 그죠? 정지된 상태다. 그 토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액션이 한 발 늦겠죠. 정지된 상태라 했잖아. 토 에너지가 강하면 내가 질문한 것에 있어서 또 아니면은 우리가 같이 공유함에 있어서도 어떤 한 템포가 늦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문어도 그런 거 나오겠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요 운동성이 끝나고 나면 바로 토의 운동성을 꽃이 폈다가 정지된 상태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수분이 밑에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밑에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꽃이 떨어지겠죠. 쭈글쭈글해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니까 안에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그죠? 이때는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죠. 가을. 그죠? 여기는, 그래,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확장된 상태와 그래, 화토죠. 화토의 상태는 여름과 가을로 가기 이전에 환절기 상태다. 그리고 환절기가 있고 그 환절기를 통해서 변화하잖아요. 상태가. 요걸 갖다가 양의 운동성에서 음의 운동성으로 변화한다. 이거예요. 음양으로. 그렇게 변화한다. 그러니까 자연에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안에서 열매가 맺더라. 그거는 뭡니까? 열매가 맺더라. 이걸 이제 우리는 명리학적으로는 오행적으로도 금이라 한다. 금. 쇠금자 씁니다. 그래서 금은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쇠금자 썼으니까 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쇠금자 썼으니까 쇠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바위, 단단한 것을 금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결실을 말한 거죠. 결실. 여기서 보면 가을에 결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실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다. 끊고 맺고의 분별력이 확실하다. 그럼 반대로 금기가 없거나 약하면 어떻습니까? 좀의 분별력이 없이 우유부단하게 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럼 금은 결국은 음의 운동성의 시작인 거죠. 수렴하기 시작했는데, 음의 운동성. 수렴하고 시작은 이제 발산하고 했잖아요. 수렴과 발산. 그죠? 이 반대의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의 운동성은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보이지 않는, 저게 뭔지 모르는 상태, 씨앗인 상태, 계절적으로 겨울인 상태를 우리 오행적으로는 수라고 합니다. 물수자를 씁니다. 물수자. 그럼 물수자는 수라고 썼는데 물이라고 하기도 해요. 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가움이에요. 또 아래로 쫙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고서나 인문학 서적을 보면 물처럼 살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세를 낮추어라. 가는 대로 가라. 순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명리적으로 보면 수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상태. 하루 중에는 낮과 밤. 그죠? 그리고 수의 기운은, 수의 에너지는 아주 조용한 상태예요. 내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화의 반대로 그 사람 속은 안 비준다. 아무도 모른다. 감추고자 함이 아니라 안 드러내는 거예요. 이 화는 내가 밝히고 까발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밝혀내고, 수는 그 사람이 감추고자 함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 수와 화의 이제 음과 양인 거죠. 대표적인 음과 양. 그래서 화는
양의 대표적인 것이고 수는 음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 변하는 게 결국은 수가 양으로 갔다가 그죠? 그 양에서 다시 수로 간 거죠. 그래 이래 결과적으로 이래 변화 자연이 이래 변화한 것은 오행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의 변화다라는 거죠. 수의 변화. 왜 수의 변화입니까? 수는 곧 씨앗인 상태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씨앗이 봄이 되니까 새싹이 피고 이 새싹이 피는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땅 밑에 있는 물기를 봄이 어떻습니까? 발산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나무 저 꼭대기까지 수분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봄에는 수분이 많아요. 풀필이 불잖아요. 그래서 화의 가장 극적인 상태에 가서 이 토의 개념은 토의 기운의 개입에 의해서 수분은 다시 하강한 거죠. 수렴하기 시작. 그래서 수분이 뿌리로 다시 내려가고자 시작하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가을에 나뭇잎은 단풍이 든 거죠. 수분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성의 전환. 그때를 이 금의 운동성이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수로 내려가는데 요게 우리 자연이 변화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도 변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씨앗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존재가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 사람도 음양으로 이루어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 천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양이라 했고, 그죠? 땅을 음이라 했습니다. 음이라 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사람들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진 거죠. 혼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기운을 본 분 계세요? 혹시 하늘의 우주의 기운을 본 분 계세요? 한 번도 못 봤죠. 뭐 신의 영역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적 기운은 양권의 개념은 그 기운을 볼 수 없습니다. 느끼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이라죠. 혼. 요걸 그래서 양이라 합니다. 양권에 있는 거고. 우리가 행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 보이잖아요. 행동하는. 그래서 사람도 양과 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양이 뜻분면 어떻습니까? 죽은 상태죠. 혼이 뜻분면 죽은 상태 아닙니까? 생각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죽은 상태.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수의 상태라 하면 없다. 존재가 혼이고 백이고 없다. 그죠? 그런데 시작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뭐 만나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그죠? 그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뭐 절태양 뭐 이런 12운성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일단 보여지기 태어남과 동시에 이 아이가 응애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양의 운동성이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목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목은. 목의 에너지가 강하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강하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분주하고 호기심 많고 막 이러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아이 생각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목의 에너지가 바로 또 그것과도 같거든요. 그렇게 좀 빗대어 봅니다. 그래 목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앞만 보고 착 나가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고 또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잘 합니다. 목은. 그래서 시작해 가면 자, 그러면은 이 성장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화의 위치 정도가 화토의 위치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가장
밝고 화려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 생활하는 그런 환경, 내 인생의 절정기죠. 맞잖아요. 내 인생의 절정기 화토가 여기서 화의 절정기에서 토의 개입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내 인생의 가을로 접어든다면 어떻습니까? 가을로 접어든다면 내가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노? 내 인생에 뭔가 하나를 남겨놔야지. 그죠? 내 인생에 뭔가 발자취 뭐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략벽으로 또 와야 해, 또. 우리 아이의 이름도 내가 지줘야지. 이런 뭔가 족적을 남기기 위함이죠. 내 인생의 결과가 뭐 있나라는 거죠. 물론 자식이죠. 자식. 그런데 그러한 이 변화하는 과정이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따지고 보면 목의 구간에서는 태어나서 영세부터 대개가 과거로 본다. 이 학문 자체가 과거 학문이니까 청소년기까지 19세, 18세 이렇게 본 거죠. 이후에 어떻습니까? 과거 보러 가서 입신양명하면서 사회에 진출하잖아요. 관에 진출하는.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공부하는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죠? 대충 한 20세부터 해갖고 그다음 뭐 이제 사회 여기는 이제 사회적 구간이니까 그죠?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는 이 여기 구간이라는 거죠. 목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죠. 그 목의 구간에서 화의 구간, 사회적으로 가는 거예요. 목의 구간은 화의 구간으로 가기 위함. 그죠? 그 준비 단계죠. 준비. 그리고 화의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의 구간에서 대개가 20에 사회에 진출한다면 20에 사회 진출 아니죠. 대개 뭐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군대의 조직적인 것을 배우는 사회적 특수 조직을 배우는 거지만은 그럼 뭐 어쨌든 정확한 나이로 선을 지을 수 없으니까 20세부터 하겠습니다. 그 대개가 20세부터 한 45세 정도까지 50세 볼까요? 한 30년, 그죠? 한 30년, 20에서 한 50보다 한 30년 동안은 화토의 영역권이다라는 거죠. 화토의 영역권. 그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을 한 50쯤 되면 요즘 조금 일찍 정년이 아니라 조기 뭐죠? 조기 정년이라 합니까? 뭡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조기 퇴직하잖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데 대기업에서도 그래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한 50이 넘으면 50대가 가면 제 동생들도 사실 그랬을 때다. 너무 많이 걱정을 해요. 앞으로의 삶이 또 자식에 대한 거. 여기서 자식이 뭡니까? 이 나의 결과치잖아. 에너지. 자식에 대한. 이 금이라 하면 벌써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요즘은요, 그죠? 요즘 환경이 많이 많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인생의 연령대를 본다면은 금의 시기가 되면 50대 이후부터 그죠? 어떻습니까? 수라는 상태는 이미 여기서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의 상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북망산으로 이제 간 상태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또인 거죠. 금의 상태는 이제 이미 수렴 한 단계 50에서 그죠? 이 금에도 나중에 우리가 한 계절을 3개 단위로 다 나누지 않습니까? 3개월씩 있잖아요 한 계절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봄에도 3단계, 여름에도 3단계 이런 거예요. 가을에도 3단계, 겨울에도 3단계.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면서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단계, 이 3단계가 50에서부터 거의가 과거에는 이 61세까지라고 했습니다. 61세까지를 했는데 61세까지가 이제 이 한생이라고 한 거죠. 한생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환갑이라 하면 뭐 잔치하잖아요. 오래 살았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할매 환갑할 때 사다리에 먹고 시골에 그 사다리에 의자 놔놓고 이래 막 메고 이러면서 막 잔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직 뭐 환갑해도 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가 이제 가장 내 인생에서는 절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절정이라고 보면 뭔가 이제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많을 때죠. 그래서 금의 에너지는 결과이다. 그 우리 명에서 금의 에너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과에 대한 관념이 개념이 희박하다. 그래서 이 금은 우리 명 속에서의 우리 생년월일 그 명 속에서의 금은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과. 그래서 여기서 음양의 변화함은 그죠? 좀 더 세분화해서 음양오행의 변화입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래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계속 가나갑니다. 요거는 명리학이 존재하는 한 음양오행이 변화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음양오행이 이렇게 해서 변화합니다만은 서로 관계가 그죠? 음과 양의 관계가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 또 상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데 이런 관계들을 또 차츰차츰 읽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앱을 하나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 예. 사주가 생년월시였지 않습니까? 예. 팔자가 또 밑에 4개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그 4개가 더 붙는 건 뭡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사주는 4개가 아니고 팔자가 4개가 더 붙어가 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4개가 들어가 뭔지 자, 내가 서기가 없네. 자, 여기가 이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런 그죠? 사주라 4개 기둥에 사주라 안 했습니까? 그죠? 사주 위에 거는 천간이라고 밑에서는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라고 하는데 천간은 하늘 천자를 쓰거든요. 지지는 땅지자를 씁니다. 자, 우리 사람으로 보면 혼과 백인 거죠. 생각과 현실. 그다음에 이 우리가 60갑자가 요거는 하늘의 기운, 밑에는 우리 현실적인 기운 이거거든요. 우리가 60갑자가 천간 10개와 천간에 해당되는 나타나는 기호가 10개가 있습니다. 지지에 표현하는 기호가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에 그 10개는 면허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알잖아.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거 10개입니다. 그걸 천간에만 표기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12개 요게 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 천간에는 갑월병정 이 10개가 나가야 그 지지에는 자축인묘 또 이래 나갑니다. 요게 한동갈이거든요. 요게 위에 거는 천간에라 하고 지지에는 요거 지지라 하거든요. 요게 한 기둥에 갑자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또 아니면은 갑자, 병인, 그죠? 을축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4개 기둥에 8글자가 들어간다 해서 사주 팔자. 그렇죠. 또 예. 자, 그럼 궁금한 거는 앞으로 차차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